죽음의 문턱에서 날 구한 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포기한 학대받은 한국 진돗개였죠. 어떻게 서로 원수 같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키는 사이가 됐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믿기 힘든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한 동물학자였던 제가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구해졌는지, 그리고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따라와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셔서 우리의 진돗개 아리에게 힘을 주세요. 저는 영국 출신 동물 행동 전문가 에밀리입니다. 17년간 동물 심리와 행동을 연구해왔지만 제가 만난 아리는 모든 이론과 경험을 완전히 뒤엎는 존재였어요. 2년 전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명 동물 행동 연구소의 파격적인 제안을 받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고향 영국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혁신적인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거죠.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연구소에서 일한 지 약 3개월째 지역 동물보호소와 특별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곳에서 운명처럼 아리를 만났어요. 처음 본 순간 깊은 갈색 털과 당당한 자태, 그리고 슬픔이 깃든 눈빛이 가슴을 찔렀죠. 보호소 직원은 아리가 특별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일본 시골 농가에서 극심한 학대 속에 구조된 한국 진돗개로 체중은 정상의 절반에 불과했어요. 케이지 구석에 웅크린 아리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와 불신이 느껴졌습니다. 보호소에서는 아리가 사람을 절대 믿지 않는다고 단언했어요. 3개월째 입양 시도마다 공격적인 반응을 보여 안락사 직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리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묘한 교감이 느껴졌습니다. 17년 경력의 제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그 자리에서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아리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소 직원은 경악했어요. 심지어 전문가인 저에게까지 회복 불가능한 케이스라며 만류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리와 저는 서로의 삶을 바꿀 운명이라고요. 입양 서류를 작성하며 알게 된 사실들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었고 놀라운 충성심과 용맹함으로 유명한 품종이었죠. 특히 후각이 매우 발달하여 사냥개로도 훌륭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 속에서 일본 농가에서 학대받던 한국 진돗개라는 사실이 왠지 더 상징적으로 다가왔어요. 아리를 데려오기 위해 모든 준비를 완벽히 마쳤어요. 특수 제작된 안전 케이지, 고급 사료, 치유용 장난감까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있었죠. 내가 정말 이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 서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동양의 견종, 그것도 특별한 유산을 가진 진돗개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아리를 집으로 데려오는 날, 그 어떤 동물도 보여주지 않았던 극도의 경계심을 목격했습니다. 케이지에서 나오기를 완강히 거부했고 먹이를 건네려 하면 날카롭게 으르렁거렸죠. 첫날 밤 아리는 거실 가장 구석진 곳에 숨어 밤새 한시도 눈을 감지 않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안심시키려는 제 목소리에도 아리의 눈빛은 여전히 깊은 불신과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입양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어쩌면 우리 둘 다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 만남이라는 것을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철벽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동물 행동 전문가라는 제 명성이 한국 진돗개 앞에서는 한낱 허울에 불과했죠. 아리는 제게 큰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아리를 입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겨우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제가 다가가려 하면 으르렁거리며 경계하는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멀찍이 물러나야만 했죠. 그래도 아리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전문가로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소리에 민감한 아리를 위해 집안의 모든 소음을 최소화했어요. 특수 훈련용 장난감으로 간접적인 교감을 시도했고 아리의 경계 영역을 존중하며 절대 침범하지 않았죠. 아주 천천히 조금씩 신뢰를 쌓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모든 노력이 헛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리는 제가 3m 이상 가까이 오면 즉시 도망갔어요.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 하다가도 손을 뻗으면 금세 경계 태세로 돌아갔죠. 학대의 기억이 아리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아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우연히 부딪히는 상황이 가장 위험했어요. 한 번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잠들어 있던 아리를 놀라게 했는데
순식간에 공격 자세를 취하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죠. 그 순간 학대받은 동물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은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웃들과 연구소 동료들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하필 그렇게 까다로운 개를 선택했냐고 서양 견종은 훨씬 다루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개들은 성격이 너무 강해서 서양인과 맞지 않는다는 말까지 들었죠.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고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아리의 놀라운 지능이었습니다. 서양의 견종들과 달리 아리는 모든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판단하는 듯 했어요.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동물 행동학자로서 이런 독립적인 사고방식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난 한국인 동료는 아리의 행동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는 견종이라고,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특별한 유대감으로 교감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서양식 훈련법이 아닌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2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아리가 제가 TV를 보고 있을 때 같은 방에 머무르기 시작했죠. 물론 여전히 가장 먼 구석에 앉아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숨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소파에서 책을 읽다 잠들었어요. 새벽에 깨어났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아리가 소파 바로 옆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와는 접촉을 피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순간도 많았어요. 한 번은 아리에게 간식을 건네려다가 손가락이 살짝 스쳤는데 순식간에 경계 태세로 돌변하여 이전의 모든 진전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느껴졌죠. 절망감에 눈물을 쏟은 밤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은 그냥 포기하고 다른 개를 입양하라고 조언했어요. 심지어 진돗개는 서양인과 맞지 않는다며 일종의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아리에게 완전히 빼앗겨 있었습니다. 아리의 눈빛 속에서 저는 용기와 회복력, 그리고 숨겨진 깊은 충성심을 볼 수 있었어요. 3달째 되던 날 저는 일종의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아리의 밥그릇을 매일 조금씩 제 방향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지만 배고픔이 두려움보다 커지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1달을 더 보내며 아리의 밥그릇은 제 발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만질 수는 없었지만 같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인내심이라는 새로운 덕목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양식 즉각적인 성과와 달리 아리와의 관계는 마치 한국의 발효 음식처럼 시간을 두고 천천히 깊어지는 것이었죠. 인생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폭풍이 찾아옵니다. 아리와 조금씩 가까워지던 그때 우리 앞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5개월째 되던 날 영국에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이 저의 근황을 걱정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 아리 이야기가 나왔고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위험한 개를 집에 들인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며 당장 보호소로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지만 이번만큼은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어린 시절 개에게 물린 트라우마가 있으셨고 학대받은 개가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며 끊임없이 걱정하셨죠. 심지어 그 개를 포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은 없다는 최후 통첩까지 받았어요. 그 무렵 연구소에서도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야근이 늘어났고 아리와 함께할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집에 돌아와도 너무 지쳐서 아리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그동안 조금씩 쌓아온 신뢰가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주변의 시선이었어요. 연구소 동료들은 그렇게 문제 많은 개 때문에 경력에 지장 받지 말라고 충고했고 이웃들은 위험한 개를 키우는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죠. 점점 더 고립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금요일 밤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라면 현관문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던 아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리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리고 발견한 것은 열린 창문이었어요. 그날 아침 환기를 위해 살짝 열어둔 창문이 비바람에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학대받은 과거가 있는 아리가 밖에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 또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을 줄지 생각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빗속을 뛰어다니며 아리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까지 쉬지 않고 동네를 수색했어요.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 실종 공고를 올리고 동물보호단체에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그런 특이한 개종은 본 적 없다는 대답뿐이었죠. 진돗개는 미국에서 너무나 희귀한 품종이었으니까요. 절망 속에서 사흘째 되던 날 연구소 동료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도시 외곽 폐건물 근처에서 여러 마리의 핏불들에게 쫓기는 개를 봤다는 거였죠. 그 지역은 버려진 핏불들이 야생화되어 무리를 이루고 사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곧바로 차를 몰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비가 그치고 난 후에 지늘길은 미끄러웠고 폐건물 주변은 으스스한 분위기였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핏불 3마리가 한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중심에는 상처투성이가 된 아리가 있었습니다. 아리는 핏불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놀랍게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체구는 작았지만 용맹하게 맞서고 있었죠.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한반도를 지켜온 진돗개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기계와 투지가 느껴졌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핏불들은 잠시 주춤했고 그 틈을 타 아리를 구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핏불들이 이번엔 저를 향해 달려들었고 저는 순간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리가 제 앞으로 달려와 핏불들을 향해 맹렬히 짖으며 저를 보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상처 입은 몸으로도 저를 지키려는 아리의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주변에 있던 공사장 인부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 핏불들을 쫓아내 주었고 저는 아리를 안전하게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리를 살펴보니 온몸이 상처로 뒤덮여 있었어요. 특히 앞다리 한쪽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귀 일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즉시 응급동물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의사는 이 정도 상처로 살아남은 건 기적이라고 말했죠. 인생의 기적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아리를 구한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시작됐어요. 이제는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이 아닌 서로의 삶을 구한 운명 공동체가 된 셈이죠. 아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 동물병원에서 받은 치료 지침에 따라 간호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아리에게 약을 먹이거나 상처를 만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리는 모든 치료 과정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밤새 아리 곁을 지켰어요. 열이 오르고 상처가 아파 신음하는 아리를 보며 자책감에 무너졌습니다. 내가 더 신경 써줬다면, 내가 창문을 제대로 닫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란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리의 상처투성이 몸을 보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아리가 제 손을 핥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리가 스스로 제게 다가와 접촉을 시도한 거였죠.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6개월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확인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리가 제 침대 위에 올라와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경계심 없이 저를 바라보는 아리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신뢰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이제 저를 믿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에 병가를 내고 일주일간 아리 간호에 집중했어요. 날이 갈수록 아리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부르면 달려오기도 하고 쓰다듬어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특히 저녁에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6개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병원에서 아리의 상처 치료를 위해 다시 방문했을 때 수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렇게 사납다던 진돗개가 맞냐며 의아해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개 같다고 했죠. 수의사는 동물의 마음을 여는 건 결국 진심과 신뢰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리가 폐건물에서 보여준 용기는 연구소 동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몇몇은 직접 아리를 만나보고 싶어 했고 처음으로 저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 아리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들에게 조금 경계심을 보였지만 곧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동료들은 아리의 지능과 품위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동료는 아리를 보며 감격했어요. 진정한 진돗개의 모습이라며 한국에서는 충성심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명성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줬다고요. 그의 말을 들으며 아리의 행동이 단순한 본능이 아닌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품종 특성이라는 점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리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어요. 심각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2주 만에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앞다리 하나가 약간 절뚝거렸지만 그것조차 아리의 당당함을 해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그 상처는 우리의 특별한 인연을 상기시키는 훈장 같았습니다. 아리와의 극적인 사건 이후 저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연구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결심한 첫 번째 행동은 연구소의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기존에 진행하던 연구는 마무리하되 새로운 프로젝트는 맞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죠. 커리어가 가장 빛나는 시점인데 미친 짓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연구소 대신 프리랜서 동물행동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더 많은 시간을 아리와 함께할 수 있었어요. 수입은 줄었지만 행복과 만족감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아리의 회복 과정은 제게 큰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과정,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그리고 동물과 인간의 교감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경험은 제 전문 영역을 넓혀주었고 특히 트라우마를 겪은 동물들을 위한 새로운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아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훈련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리는 엄청난 학습 능력을 보여줬어요. 기본적인 명령어는 물론 복잡한 과제도 금방 이해했죠. 특히 후각을 활용한 훈련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물건 찾기, 사람 찾기, 심지어 특정 화학 물질을 탐지하는 훈련까지 완벽하게 소화했어요. 트라우마를 겪은 개가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동물행동학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트라우마를 겪은 동물의 재활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어요. 이 논문은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여러 유명 동물행동학 저널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안정되었어요. 아침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함께 공원에서 훈련하고 저녁에는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는 패턴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리의 다친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약간 절뚝거렸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상처는 우리의 특별한 유대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방문하신 지 2달 후 영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영국 자택의 뒷마당을 아리를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계시다는 소식이었죠. 언제든 영국으로 돌아오면 아리를 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아리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다른 동물들에게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트라우마를 겪은 동물들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놀랍게도 아리도 함께 데리고 갔는데 다른 개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보호소에서 만난 한 수의사는 아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진돗개는 처음 본다며 미국에서는 정말 희귀한 품종인데 이렇게 건강하고 훈련된 모습이라니 감탄했어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었어요. 아리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한국의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아리와 함께 1년 반이 지난 어느 겨울밤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드문 폭풍우가 몰아쳤고 동물보호소에서 긴급 대피 요청이 왔어요. 망설임 없이 차에 아리를 태우고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평소 10분 거리가 그날은 30분이나 걸렸어요.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도로는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동물들이 걱정되어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했어요. 보호소에 도착해 동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아리도 제 곁에서 불안해하는 다른 개들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훌륭히 해냈어요. 마지막 동물까지 모두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더욱 험난했어요.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있었고 강한 바람에 나뭇가지들이 도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교차로에 접근했을 때 물살이 예상보다 빨랐고 차가 갑자기 미끄러졌어요. 당황한 순간 핸들 조작을 잘못했고 차는 도로 옆 배수로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잠시 의식을 잃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얼굴에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아리가 저를 핥으며 깨우려 하고 있었어요. 주변을 살펴보니 차는 반쯤 물에 잠겨 있었고 앞유리는 깨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한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간신히 시트벨트를 풀고 차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가오는 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죠. 그런데 정신이 점점 흐려지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차는 정상적인 속도로 달리고 있지 않았어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건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였어요. 아리가 갑자기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밖으로 뛰어나가려는 모습이었어요. 본능적으로 아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아리는 제 소나귀를 빠져나가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공포와 당혹감이 밀려왔어요. 아리가 위험한 도로 위로 뛰어든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리는 도로 한가운데서 달려오는 차를 향해 맹렬히 짖으며 뛰어들었어요. 그 차는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물기 가득한 도로에서 미끄러져 방향을 틀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제가 있는 곳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을 차가 아리의 행동으로 방향이 바뀐 거였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리는 차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가 도로 위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비명이 목구멍에서 터져나왔어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아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리는 의식이 있었지만 몸 상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특히 이미 약했던 앞다리가 더욱 심하게 다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다른 차가 지나가다 우리를 발견했고 곧 구급차와 동물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저는 중등도의 뇌진탕과 다리 골절로 진단받았지만 아리의 상태는 훨씬 심각했습니다. 다리뼈가 여러 군데 부러졌고 내부 출혈도 있었어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의사들은 아리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수술 전 잠깐 아리를 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는 아리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리는 저를 보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 순간 약속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부모님께 연락이 갔고 즉시 미국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감정적인 목소리로 아리가 제 목숨을 구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학대받은 개에 대한 편견을 가지셨던 아버지의 인식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어요. 아리의 수술은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수술 중에 저는 병원 예배당에서 기도했어요.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아리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어요. 아리의 영웅적인 행동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신문에 실렸던 이야기가 점차 더 큰 매체로 퍼져나갔어요. 로컬 TV 뉴스에서 보도된 후 전국 방송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구한 한국 진돗개라는 제목의 특집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놀랍게도 미국 전역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아리의 이야기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병원에서 재활 중인 아리의 모습을 담은 게시물이 수백만 번 공유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미국에서 주인을 구한 한국의 자랑, 진돗개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어요. 퇴원 후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아리는 이미 셀러브리티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진을 찍거나 아리를 만져보길 원했어요. 아리는 모든 관심을 차분하게 받아들였고 마치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친 다리로 절뚝거리면서도 위험 있는 모습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동물 복지 단체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자선 행사에 아리와 함께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리의 이야기가 다른 동물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전국 각지의 동물 복지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 행사였습니다. 진돗개 아리를 보기 위해 수백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모였어요. 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향에서 키웠던 진돗개가 생각난다며 한국의 정신을 지닌 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는 아리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 동물행동학회에서는 아리의 사례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극심한 학대를 겪은 동물이 어떻게 그런 충성심과 용기를 보일 수 있었는지, 트라우마 회복의 메커니즘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저 역시 이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아리의 사례를 통해 동물 행동 이론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영국 왕립동물학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년 영웅적인 행동을 보인 동물에게 수여하는 용기의 메달을 아리에게 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2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비영국 품종의 개가 이 상을 받는 것은 아리가 처음이었습니다.
시상식을 위해 영국으로 초청받았죠. 많은 고민 끝에 영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지내며 아리에게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고 왕립동물학회의 연구 제안도 매력적이었어요. 시골 지역의 작은 코티지를 구입했고 아리는 영국 환경에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영국 생활 3년째 저희 코티지는 완벽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리만의 전용 공간도 생겼고 일상은 평화로웠어요. 아리의 다리는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활기차게 지냈습니다. 왕립동물학회 연구는 큰 성과를 거뒀고 아리 덕분에 개발된 프로그램은 영국 전역 보호소에 도입되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아리를 만나러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한국과 일본 방문객들에게 아리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부모님은 거의 매주 방문하셨고 아버지는 아리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아리의 전 세계적 명성은 계속되었지만 저는 많은 제안을 거절하며 아리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아리데이에는 수백 명이 모여 동물 복지를 논의했고 모금된 기금으로 학대받는 동물들을 지원했어요. 아리의 목줄에는 에밀리의 영원한 수호자라는 문구와 특별한 날짜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리 센터라는 학대받은 동물들을 위한 재활시설을 열었고 아리는 그곳에서 멘토 역할을 했어요. 새로 구조된 동물들, 특히 학대받은 개들이 아리를 만나면 신기하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의 5년째 되는 날 정원 한켠에 아리만의 특별한 쉼터를 만들었어요. 작은 집 모양 구조물 안에는 아리가 좋아하는 것들과 여정을 담은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리는 그 쉼터를 즉시 좋아했어요. 매일 몇 시간씩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창밖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아리의 눈을 들여다볼 때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을 봅니다. 학대의 상처, 문화와 언어의 장벽, 종의 경계를 넘어선 깊은 연결이었어요. 아리는 진정한 충성심, 용기,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아리의 여정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유대감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리처럼 상처받은 영혼을 만나게 된다면 포기하지 말고 인내와 사랑으로 다가가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